바다가 부르는 이름. 어머니, 김치가 또 짜네요. 며느리 미숙의 목소리에 박순이 74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였건만 요즘 들어 자꾸 트집이었다. 미안하다, 미숙아. 다음엔 소금을 좀 줄일게.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기가 힘들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며느리 앞에서 아픈 소리를 하면 병원비만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실 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미숙이가 챙겨달라는 도시락, 현정이를 위한 과일까지. 75평 아파트를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까지 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핀잔이 돌아왔다. 엄마, 현정이 학원비 낼 돈 있어요? 아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대학교 2학년인 손녀 현정이의 학원비였다. 응, 있어. 통장에서 뽑아줄게. 순이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35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집안 살림과 손녀 용돈으로 사라졌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다. 새 옷 한 벌 사본 지도 2년이 넘었고 친구들과 밥 한 번 먹으러 나간 적도 기억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현정이만이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순이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방문이 살짝 열린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가 순이의 가슴을 찢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너무 느려졌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성하고. 그러게 말이야.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친구들은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볼까?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순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짐이 된 것인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다. 민수가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보탰고 현정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더욱 신경 써서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국자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미숙이 짜증스럽게 나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시끄럽게. 미안하다. 국자가 미끄러졌네. 아이고, 조심 좀 하세요. 아래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순이는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25년 전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달랐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안아주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침을 다 차린 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현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우리 현정이.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민수는 다른 걱정을 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물건 떨어뜨리시고. 나이 들면 그런 거지. 걱정 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진은 받아보세요. 미숙이 끼어들었다. 병원비 생각하니까 걱정이네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순이는 더 이상 밥맛이 나지 않았다. 회사에 간 가족들을 배웅하고 순이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점심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됐다. 그리고 또다시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가 끝났다. 그날 저녁 순이는 오랜만에 옛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영숙아, 너는 어떻게 지내? 뭘 그저 그렇지. 요즘 손자들 돌보느라 바빠. 너도 그렇고? 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영숙이는 손자들을 돌보는 걸 행복해했다. 하지만 자신은 왜 이렇게 힘들까? 순아, 왜 말이 없어? 아니야, 괜찮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3개월 후
순이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디스크가 심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수술 전날 현정이만 병원에 밤을 새워 지켰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무서웠다. 수술이 아니라 수술 후가. 더 이상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지가.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달씩이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미수가. 엄마가 아프신데. 민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여보도 회사 다니고 저도 파트타임 일하는데.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술하신 분이. 집에 있으면 뭘 못해요? 간단한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순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자신이 수술대에서 내려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안일 걱정을 하고 있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순이는 다시 부엌에 섰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가족의 시선이 더 아팠다. 걸레를 짜다가 비명을 참았고 무거운 쌀통을 옮기다가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미숙이 물었지만 곧바로 덧붙였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타가 날아왔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집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여행 안 가세요? 현정이가 물었다. 미숙이 대답했다. 집에 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현정아,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여행 가면 오히려 더 피곤하실 거야. 민수의 말에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다는 것을. 아프면 쓸모 없어지고 늙으면 짐이 되는.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던 돈, 명절마다 주문받아 만든 떡 판매 수익, 친척들이 용돈이라며 주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결과였다. 아들 가족은 순이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틈틈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통장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아파트나 하나 사두면 나중에 민수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3년 전 은밀히 산 소형 아파트였다. 울진 바닷가 근처의 깨끗한 투룸이었다. 언젠가 아들 가족과 함께 바다 구경이라도 가자며 샀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해뷰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아, 네. 그런데 직접 사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제 제가 가서 살려고 해요. 통화를 끝내고 순이는 컴퓨터를 켰다. 현정이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KTX 울진행표였다. 그 다음은 이사 준비였다. 70년 넘게 살아온 짐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억일 뿐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민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는 이제 박순이로 살아보려고 한다. 74년을 엄마로, 할머니로,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잖니? 현정이에게 잘하고 미숙이와도 사이좋게 지내거라.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후련함이 더 컸다. 와, 바다다. 울진에 도착한 순이는 생전 처음 보는 동해바다에 탄성을 질렀다. 파도 소리가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다. 짠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기분이 상쾌했다. 미리 알아둔 원룸에 짐을 풀고 순이는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서울에서 가져온 김밥을 먹으며 평생 처음으로 혼자인 시간을 만끽했다. 아, 짜지 않네. 자신이 만든 김치로 싼 김밥이었다. 전혀 짜지 않았다. 40년 동안 똑같이 담근 김치인데
서울에서는 항상 짜다는 소리를 들었다. 첫날 밤은 설렜다. 아무도 깨우지 않는 새벽,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 언제 일어나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자유로움이 어색하면서도 좋았다. 그날부터 순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만 사서 요리했다. 허리가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낮잠을 잤다. 일주일 후 동네 마트에서 할머니 하나가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자식들이 여기 있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혼자요? 이 나이에?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박순이입니다. 이름을 부르니 이상했다. 평생 엄마, 어머니,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박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박순이 씨, 용기 있네요.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새로운 삶, 박순이의 삶. 울진에서의 첫 달은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순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 바다를 보며 먹는 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것, 혼자 보는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 아무 일정 없이 낮잠을 자는 게 이렇게 달콤하다는 것들. 동네 문화센터에서는 서예 수업을 등록했다. 붓을 잡아본 지 수십 년 만이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 어떤 글자를 써보고 싶으세요? 순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박순이요. 그날 2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만 연습했다. 갈수록 글씨가 예뻐졌고 이름이 익숙해졌다. 바닷가 산책에서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부산에서 온 김말순 71, 대구에서 온 이복 19,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사는 거야, 말순이가 말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으니까. 맞아. 나도 이복임이란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복임이 웃었다. 세 사람은 매일 오후 바닷가를 산책했다. 서로의 과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누구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순이의 얼굴이 달라졌다. 화색이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다.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몸도 가벼워졌다. 한 달 반 후 민수가 울진까지 찾아왔다. 순이는 바닷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였다. 얼굴이 상당히 상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에서 편지 한 장 남기고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순이는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다. 걱정으로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원망도 섞여 있었다. 민수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현정이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여기 아파트 샀다고. 아, 손녀가 알고 있었구나. 순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앉아라. 이야기하자.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미숙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무도 밥을 제대로 못 해먹고 청소도 안 되고 미숙이가 매일 배달음식만 시켜 먹어요. 순이는 웃음이 났다. 그제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인가. 민수야, 그건 후회가 아니야. 불편함이지.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후회라면 엄마가 아팠을 때 돌봐주지 못한 것, 엄마를 가정부 취급한 것을 후회해야지. 밥 못 먹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나도 생각해봤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가족은 아니야. 엄마,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박순이로 사는 것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엄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프면 누가 돌봐줘요? 너희 집에 있을 때도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잖니? 오히려 병원비 걱정만 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다.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럼 저희가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럼 언제든 와.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민수가 돌아간 후 일주일 뒤에 현정이가 혼자 찾아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현정이는 순이를 꼭 안았다.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게 느껴졌다. 현정아, 학교는? 휴강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보러 왔어요. 고마워, 우리 현정이. 현정이는 이틀 동안 순이와 함께 지냈다. 바다 구경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할머니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 것 같아.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할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아니야, 현정이는 잘했어.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 너야.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방학 때마다 올게요. 좋지. 바다가 너를 기다릴 거야. 그 다음 달, 이번에는 민수 가족 전체가 왔다. 미숙도 함께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괜찮다, 미숙아.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살았던 거네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의 순이로는 돌아가지 않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네 명이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위기였다. 순이가 요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가족들은 감사해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박순이가 살기에 딱 맞는 곳이야. 현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박순이 할머니가 정말 멋져요. 박순이 할머니라니, 그게 뭐야? 민수가 웃었다. 할머니인데 박순이로도 사시잖아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할머니세요. 순이는 손녀와 함께 웃었다. 그렇다. 자신은 박순이이면서 동시에 할머니였다. 석 달이 더 지났다. 순이는 완전히 울진 사람이 됐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박순이 씨라고 불렸고 순이도 그 이름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시 한 편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 첫 작품으로 바다시를 하나 썼다. 파도가 부르네. 박순이야 이제야 왔구나. 박순이야 74년을 기다렸노라 진짜 내 이름으로. 그 시를 보고 말순이와 보기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순이야, 정말 시인이 다 됐네. 우리도 이제 시 하나씩 써볼까? 우리 이름으로. 세 사람은 매주 서예 시간이 끝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각자의 시를 발표했다. 누구의 시가 더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았다. 그냥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셨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현정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정아, 웬일로 이 시간에?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아빠가 요리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같이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요. 순이는 웃었다. 그래? 민수가 요리를? 네. 처음엔 라면도 태웠는데 이제는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어요. 엄마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 할머니, 다음 주말에 또 놀러 갈게요. 이번엔 친구도 데리고 갈게요. 바다 구경시켜주고 싶어서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목소리에서도 느껴져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박순이야.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이름이 됐다. 너는 행복하냐? 대답은 파도 소리였다. 출렁출렁 부서지고 또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다. 응, 행복해. 1년 후 박순이는 울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순이네 바다 펜션이라는 예쁜 간판을 달았다.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은 순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에요. 손님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었다.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선택을 응원해줄 뿐이었다. 민수네 가족은 매달 한 번씩 펜션에 놀러왔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순이가 요리하고 싶을 때 하도록 놔두었고 피곤해할 때는 가족들이 나서서 일을 도왔다. 할머니, 펜션 이름이 정말 좋아요. 현정이가 말했다. 그치? 박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할머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7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바다는 여전히 박순이를 부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박순이야, 박순이야, 잘 왔다, 박순이야. 75세의 박순이는 오늘도 바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와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다. 안녕, 바다야. 오늘도 고마워. 박순이의 인생 2막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은빛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